7월 4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1% 상승한 2824.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6% 상승한 840.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웅, 경창산업, 솔고바이오, 메디콕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플레이그램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2%의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3.42%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과 내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이끌면서 이미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 중인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2번 저PBR 지주사 섹터입니다. 어제 정부가 역동적 로드맵을 통해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해당 소식이 저PBR 관련주로 묶이는 지주사 및 보험, 증권과 자동차 관련주들의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지주사 중에서도 HLB제약을 중심으로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테슬라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속 어제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섹터의 지주사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경창산업은 최근 시청역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달 5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청산업이 관련 모듈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창산업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솔고바이오와 MFN 코리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메디콕스는 최근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세를 이어오다가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어제 하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별다른 호재 없이 또다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메디콕스는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인해 재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강한 매도세가 몰리며 하한가를 갔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HLB제약이 상승했는데요. HLB가 언론을 통해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 약국과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힌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은 본심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HLB는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데이터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계획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U박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을 가동하여 경기 서북부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과 CU박스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고요. CU박스는 AI 알고리즘 개발과 학습 데이터 구축, 얼굴인식과 관련한 설계와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AI 기업으로 최근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공학 및 항공 솔루션 기업인 바야나트 엔지니어링과 현지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합작법인은 공항 항공 분야에서 AI 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푸드나무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5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여했으며 하반기부터 중국 내에서 제품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PPI는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PPI는 최근 김만주 외 3명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알체라는 금융 플랫폼 전문기업 ITI즈 및
금융권 비대면 채널 서비스 구축 전문 기업인 레이플 시스템과 함께 우리은행 안면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면정보 분산관리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알체라는 우리은행 고객의 안면정보를 알체라의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솔루션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옵투스 제약은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의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관련주로 무기는 삼천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옵투스 제약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엘러간의 노안성 질환 점화액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전해진 가운데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면서 주가가 등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ABL 바이오는 어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는 회사의 새로운 미래 비전인 ABL 2.0을 공개하고 내년 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유상증자 및 기존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 나오는 마일스톤과 신규 기술 이전 등으로 끌어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오늘 아침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붙어주면서 ABL 바이오가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플레이그램이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추가 상장 공시가 2개 올라온 바 있습니다. 플레이그램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주식이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으며 그중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추가 상장일이 오늘이었습니다. 한편 플레이그램은 장마감 후 단위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인한 투자주의 공시와 함께 시장 측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플레이그램은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내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